이슈토크입니다. 선진국에선 외로움을 질병으로 판단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로움은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사회의 아픔이기도 한데요. 지난 19일 부산시의회에선 외로움 방지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외로움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조례의 내용은 무엇인지 오늘 이슈토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의회 김광보 의원,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우선 부산시의회에서 이 외로움 방지 조례를 발의를 하셨습니다. 예. 이름만 들었을 때 굉장히 특이한 조례인데요. 네. 어떤 조례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번에 박민성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부산시의회에 저를 포함해서 18명의 의원이 부산 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정진을 위한 조례안이라는 것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네. 이 조례는 기존의 고독사 등에 초점이 맞춰진 그간의 법안이나 조례와는 달리 외로움을 핵심 키워드로 보고 있고요. 네.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준의 외로움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적극 대응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례가 공포되면은 부산시는 시민의 외로움 치유와 행복 정진을 위한 계획과 실태 조사를 통해 외로움 지표를 관리할 계획이고요. 네. 외로움 치유와 행복 정진 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 사실 외로움이라는 게 어떻게 예. 보면 개인의 어떤 감정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감정으로 조례를 발의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예. 이 조례를 좀 제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외로움을 개인의 감정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다양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라고 이제 외로움을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관계가 OECD 국가 가운데 꼴찌입니다. 그래서 정작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할 때 도움을 못 받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회의 현실이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수년째 사살공화국 1등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3명이 자살을 하고 3일에 1명이 고독사하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에 묻지마 문제라든지 네. 우울증 등 각종 어떤 정신질환이 늘어나고 있고 이 부작용이 매우 큽니다. 네. 그래서 특히 40대, 50대 남성분들 중에서 자살이라든지 고독사, 위험이 많은데 이게 경제적 빈곤으로 고립돼서 수술이나 약물에 의존해서 이제 중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네. 외로움을 참으면은 고독사가 되고요. 못 참으면 자살이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예. 이 사회적 문제 중 하나라고 예,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네, 영국에서는 외로움을 질병으로 인식해서 외로움 장관까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이제 질병으로 인식됐다라는 건 몸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먼저는 외로움이 질병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의료적 견해로 보는 것이 조금 맞나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사회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예. 말씀 좀 먼저 드리고요. 사실 이제 외로움이라는 것이 질병이냐라는 어떤 사회적 관점,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에는 이제 외로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 현상들이 단순히 현상인지 아니면 사회 문제인지에 대한 그 구분에서 네. 이제 이런 관점들이 문제의식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이제 김광모 의원께서 조례 취지에서 자살, 고독사, 이제 묻지마 범죄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외로움으로 인한 이런 현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이다라는 것이 조례에 드러나 있고 네. 시민들의 어떤 인식들도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좀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미 질병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이제 이런 외로움으로 인해서 네. 정신과적인 질환이 발생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실제 수면 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좀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발생하기도 하고요. 행복감이랑 반비례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의 연구 사례로 보았을 때 심장 질환이라든지 뇌졸중, 심지어 치매 발생률이 높아진다라는 발표도 있었고요. 이제 실제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술이나 담배 등에 대한 것들이 좀 의존하게 되는 경우에 건강 관리가 안 되는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외로움의 폐해가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실제 시민들은 외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앞서도 잠깐 김광모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2017년 OECD 조사에 보면 삶의 질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약 4분의 1 정도가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냐는 부분에서 없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 4분의 1이요? 예,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4분의 1이 이제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동료나 가족이 없다는 게 우리나라 전체 4분의 1 인구가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네. 실제 외롭다, 고독하다, 어떤 위기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헤쳐나갈 수 없다라는 게 이런 OECD 결과에 나와 있고 네. 실제 사회 구조적으로 볼 때 뭐 신자유주의라든지 무한 경쟁 이런 사회적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문화로 통해서 이제 나만 아니면 된다 내지는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경쟁적인 의식들이나 문화들이 양산이 되면서 이제 어떤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배려하고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겨야 되는 문화들이 계속 시민들의 의식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뭐 교육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인식에 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 뭐 사회복지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되면서 뭐 단적으로 1인 가구라든지 외로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 실제 좀 시혜적이거나 단순히 좀 뭐 노인이면 무조건 외로울 것이야 라고 좀 단정 지어버리는 뭐 제대로 된 진단 없는 정책들이 많이 있어서 네. 이와 관련돼서도 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뭐 어떤 분들이 좀 외로움을 주로 체감을 하십니까? 조사에 보면은 외로움의 체감도가 높은 분들이 주로 이제 미혼자라든지 네. 내지는 사별, 이혼하신 분들이 좀 외로움을 체감하는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1인 가구 구성원이 외로움을 빈번하게 느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젊은 층에서 외로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느낀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그 지금 현재 연령별로 살펴보면은 청년 1인 가구가 지금 40%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60대 이상이 1인 가구가 34%, 중장년 1인 가구가 25% 높습니다. 네. 특히 이렇게 이제 젊은 층에서 생활을 1인 가구로 생활하면서 가장 곤란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로움을 많이 꼽고 있습니다. 예. 네. 이외에도 이제 뭐 경제적 불안감이라든지 또 몸이 아팠을 때의 어떤 위급할 시기에 대한 대처에 대한 어려움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계 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청년 세대에게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비자발적으로 이제 1인 가구가 된 그 노인 가구들 또 우울감이 굉장히 많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인 가구에서도 경제적 불안감이라든지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네. 대처를 못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청년 세대부터 해서 노인까지 많은 세대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네.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이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사회 구조적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얼마 전 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네, 예. 보니까 이 예. 청년들의 결혼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 예. 뭐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거의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비율과 비슷한 네, 수준이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도 점점 1인 가구가 좀 증가하면서 예.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근데 이 조례에서 모든 외로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예, 하던데 예, 이게 예.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지금 이 외로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 감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네. 그래서 시민들의 모든 외로움을 다루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이 선택이 아닌 외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어떤 시민에게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게 안정감을 주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로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다양한 어떤 사회적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히 1인 가구를 대상이라든지 네. 청년, 노인들을 대상으로 요리 강좌라든지 사회적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네. 예산 지원 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네. 외로움으로 인한 어떤 그 다양한 어떤 사회적 요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아무래도 자발적으로 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세대보다는 조금 더 40, 50대라든지 예, 예. 노인분들이 좀 더 많이 해당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뭐 청년 세대도 이제 포함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경제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네. 1인 가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공유주택이라든지 사회주택에서 다양한 어떤 그 사람들 간의 교감을 통해 가지고
뭐 우울증이라든지 내지는 뭐 알코올 중독 이러한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빈곤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그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한 다양한 어떤 사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 가지고 네.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앞서서도 언급을 좀 했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좀 자연스럽게 외로움으로 인한 폐해가 더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부산 지역의 1인 가구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2019년 3월 기준으로 가장 최신 자료인데요. 네. 이제 부산시 전체 세대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36%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인구 특성으로 보았을 때 노인 인구 비율이 17.3%로 7대 강력시 1위이고요. 네. 청년 인구 비율이 34%로 7대 강력시 중에서 꼴찌입니다. 예. 중에서 가장 1인 가구 하면은 가장 밀접한 어떤 환경이 무엇이냐. 사실 이제 외로움만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 무엇과 만났을 때 어떤 현상과 문제와 만났을 때 이제 발생하는 이게 문제들이 핵심인 건데 네. 발생하는 문제들이 핵심인 것인데요. 이제 가장 1인 가구가 맞닥뜨려지는 삶의 환경들이 이제 주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청년과 노인을 단적으로 비교해서 주거를 좀 비교해 보면 네. 이제 청년 1인 가구의 75%가 이제 그 월세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서 청년 1인 가구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고요. 네. 노인 1인 가구는 55%가 약 자가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거 문제와 봤을 때 청년이 훨씬 더 취약하다. 그래서 청년 1인 가구의 어떤 위기 상황에 대응할 때 가장 둘러싸고 있는 환경 중에서 위기 상황이 아마 주거 문제일 것이다라는 게 좀 네.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이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이제 일반 가구 대비 1인 가구 증가 비율을 이제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7대 강력시 중에서 부산이 3위입니다. 네. 많이 증가했고요. 그 17년 동안 약 15%가량의 1인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의 지역적인 특성을 볼 때 이제 206개 동 중에서 청년 1인 가구와 노인 1인 가구를 비교해 보면 주로 이제 대학가 인근, 원룸이 많거나 대학가 인근인 경우에 청년 1인 가구가 밀집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장전동 같은 곳이 밀집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노인은 사실 이제 전반적인 지역에 다 이제 좀 많이 이제 살고 계시지만 네. 주로 이제 사실은 원도심이나 취약 지역, 특히 뭐 해운대로 치면은 이제 뭐 반려반송, 재송동 지역에 많이 살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청년들은 주로 월세 생활을 많이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주거적으로 좀 불안정하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고요. 노인분들은 55%는 자가에서 뭐 살고 계시지만 사실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곤란함을 좀 겪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외로움 때문에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건 사실 고독사가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부산 지역의 고독사 현황은 어떻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먼저 이 고독사는 이제 관계가 단절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관계가 살아 계실 때도 관계가 단절돼 계셨고 죽음 이후에도 관계가 단절된 이유로 시신이 늦게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라고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서울의 사례는 이제 사망 이후에 3일 이후에 발견되면 고독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이제 뭐 고독사의 개념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가장 이제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개념이 고립사입니다. 실제 이제 죽음 이후에 정말 이제 살아 생전에도 고독하셨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장례를 치러주실 분이 없는 정말 고립된 분들을 이제 고립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주로 사회적으로 저희가 가슴 아파하는 죽음의 유형도 사실은 고립사의 개념에 가깝고요. 네. 실제 이제 뭐 고독사 현황이 어떻냐라고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시는데 고독사는 사실 법률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라든지 어떤 정책을 이제 시행함에 있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가 없는 용어이고 사실은 사회적 용어이기 때문에 네. 딱 이것이 고독사이다라고 합의될 수 있는 개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통계가 좀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지만 유사하게 뭐 주로 이제 무용고 사망자 통계를 보는데요. 무용고 사망자 통계를 보면 작년 기준 부산시의 무용고 사망자가 220여 명 정도 됩니다. 네. 220여 명 무용고 사망자 중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제 71분이 실제 순수 무용고자이시고요. 정말 연고가 없으신 일신상의 사유로 네. 인해서 없으신 분들이시고 이제 149명이 이제 시신 인도를 포기해서 무용고가 되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실제 가족 관계가 단절돼서 무용고 사망 처리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보면 좀 가슴 아픈 지점이고요. 네. 그런 사망이 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지점에서 좀 정말 고독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한 어떤 뭐 공영 장례 제도라든지 또 사후에 또 다른 어떤 사회적인 정책들을 좀 고민할 시점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이제는 조금 고독사를 사실은 좀 이게 뭐 사회 문제다라고 좀 보기보다는 이제 좀 하나의 죽음의 형태다라고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네. 그 죽음을 어떻게 존엄하게 마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외로움을 참으면 고독사, 못 참으면 자살이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뭐 자살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자살 인구가 굉장히 많은 네. 나라인데요. 부산에서는 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2017년 자살 사망률이 이제 24.3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의 11.9명보다 매우 높은 편이고요. 네. 특히 부산 지역의 그 자살 사망률이 26.3명으로 그 특강력시 중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부산의 206개 그 읍면동별로 그 자살자 수를 분석해 본 결과 그 5년간 연속으로 그 5인 이상의 자살자가 있는 동이 30개가 나타났고요. 네. 이 부분이 전체 자살자의 70%에서 80%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 자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네.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대책을 마련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노인들이 이제 그 단절된 생활을 하는 노인들 중에서 자살에 대해서 시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자살을 생각하시는 노인들이 10명 중 4명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뭐 영국에서는 외로움 질병으로 인식해서 외로움 네. 장관까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좀 커지니까 외국에서는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예.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우선 팀장님 먼저. 네. 사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민간 합동 대응 외로움 대응 팀이 꾸려진 상황이고요. 뭐 아까 사회주택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호주에서도 뭐 공유주택이나 사회주택 관련된 운동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영국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외로움 장관이 신설이 됐고요. 그중에서 좀 주목해볼 지점이 사실은 이제 핀란드의 로프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협동조합의 형식인데요. 이제 사회주택의 개념도 있으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거기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이 노인들이시거든요. 은퇴하신 노인분들이신데 네. 노인분들이 실제 이제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제 평소의 생활도 같이 공유하시고 함께 사는 사회주택도 공동으로 관리하고 하는 일련의 그 공동생활 사회주택이 좀 있습니다. 로프킬이라는 협동조합인데요. 네. 이게 핀란드에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핀란드 모델을 지금 반영해서 부산시에서도 이제 전국 최초로 이제 그 대한가족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로프킬이라는 그 협동조합이 이제 뿌리를 내려서 지역에 조직화가 되고 네.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모델을 그대로 이제 계금 3동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직까지 좀 뭐 이렇게 공동생활이라든지 사회주택 개념으로 뻗쳐나가진 못했지만 현재 지금 부산에서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경제활동, 경제공동체를 지금 만들어서 이제 1년에 좀 그 빈곤하신 어르신들의 생활비를 보태고 있는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네. 일본에서 최근에 AI 관련돼서 이제 뭐 인공지능 관련된 산업들이 이야기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사람이 그리우신 분들에게 어떤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관점 자체가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지금 이제 뭐 해외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방향대로 저희도 조금 부산에서 좀 시도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네. 공유주택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 네, 그게 딱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청년들에게도 또 노인들에게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사람들이 이제 1인 가구로 혼자서 고립되어 있을 때 그 외로움으로 나타났던 다양한 어떤 사회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함께 모여 사는 공유주택이라든지 사회주택이 많이 도입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주택과 공유주택을 논하기 이전에 그 공동체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립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연결망을 가지고 서로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는 수가 있다는 것이 사회 구조적 시스템이 마련되었을 때 외로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고독사라든지 각종 질병에서 우리 시민들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네.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거와 연결을 좀 해서요. 사실은 우리 네. 사회 분위기가 요즘에 너무 개인주의, 네. 너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네. 막 그런 분위기를 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참
어렵습니다. 그런 예, 게 예. 가장 일단 뭐 개인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예. 사회에서도 좀 다각도로 노력을 해줘야겠다라는 예, 예, 예. 결론이 나오는데요.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사회적으로 어떤 도움을 좀 줄 수가 있을까요? 앞에 영국에서 사례가 이야기했다시피 그 조콕스 위원회에서 그 고독의 개인의 그 어떤 불행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전염병으로 확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을 정서적인 차원을 넘어선 심각하게 이제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이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고독이라든지 외로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인 가구가 너무나도 급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네.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히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외로움이라든지 고독에 그 좀 외로움이나 고독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네. 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떤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하고 네. 외로움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 인식을 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이제 좀 조례가 발의가 되고 나면 뭐 어떤 효과가 좀 다양하게 좀 나아지겠다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막연하게 좀 네.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에 가장 급하게 좀 불을 끌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계속적으로 1인 가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이 사실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게 가장 원천적이라고 좀 보면 네.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좀 먼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향후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실태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1인 가구로서의 삶에 대해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0%가 넘는데 부산시의 전체 이제 가구 중에서 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뭐 열에 3명 정도는 1인 가구란 이 표현인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분들의 1인 가구의 삶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게 필요한가 단적으로 뭐 쓰레기 뭐 종량제 봉투가 이제 10리터 뭐 지자체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뭐 이거를 이제 공동으로 쓴다든지 내지는 1인 가구에 맞게끔 요즘 뭐가 소형화되는 것들도 문화가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1인 가구로서 삶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원들이 향후 이제 실태 조사라든지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런 결과물들로 아마 지자체에서 뭐 반영돼서 더 많은 것들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단순히 외로움이 그냥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질병이라든지 어떤 실직, 실업이나 이혼, 어떤 뭐 알코올 의존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른 현상들과 만났을 때 이 문제가 증폭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이 아마 만들어질 것이고 그것이 저는 이제 사회 안전망이다 네. 본다면 사실 이제 그런 외로움이나 위기 상황이 돼 있는 분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곳 사실 이게 공공의료인 거고요. 네. 뭐 실업을 했을 때 재취업이 가능하고 자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또 하는 일련의 사회복지 서비스이고요. 알코올리즘이나 정신적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재사회화가 되고 치료를 받아서 다시 사회 구성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사회 서비스고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향후 조례 이후에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전국 최초로 발의가 부산에서 네. 됐기 때문에 좀 타 시도의 선례가 될 수 있는 그런 네, 조례 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